안녕하세요, 차이티입니다. 우리 이번 시간 완료와 변화 관련된 내용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맞습니다.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른 그 러를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맞아요. 드디어 러입니다. 아무래도 이 러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은 분들이 어렵다, 복잡하다, 쓸 때마다 새로운 용법이 생기는 것 같다, 항상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저랑 같이 이렇게 하나씩 차근차근 정리를 해나가다 보면은 그래도 내가 어느 정도 컨트롤이 가능한 그런 범주 안에 있구나 라는 생각이 충분히 드실 겁니다. 네, 우리 이번 시간 바로 그 느낌을 받는 걸 목표로 이번 시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네, 이번 시간 우리가 체크해야 될 단어들 이만큼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빠르게 보고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단어부터 큰 소리로 따라 읽어주세요. 包子终于单身好奇相亲网吧信用卡背 잘하셨어요. 자, 보시면은 빠오즈가 속아든 만두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 우리는 그냥 만두라고 하면 되는 건데 중국은 만두의 종류마다 이름이 다 다르기 때문에 되게 쉽게 헷갈려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요거를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 텐데 일단 만터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제일 만두에 가깝죠, 여러분. 그런데 가장 만두랑 먼 단어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는데 찐빵처럼 생겼는데 이 안에 소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꽃빵처럼. 네, 동그랗게 생겨가지고 안에 아무것도 안 든 이 찐빵 같은 거를 만터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동그랗게 생겼는데 안에 소가 이렇게 들어가 있다. 그러면은 빠오즈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초승달처럼 생겨가지고 안에 소가 들어가 있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를 쩌즈라고 불러요. 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구별을 해두시는 게 나중에 혹시나 중국에 가서 음식점에 갔을 때 이 빠오즈나 쩌즈를 생각하고 있는데 만두라는 이 명칭 때문에 만터를 시켰다가 네, 실패할 일이 없겠죠, 여러분. 네, 그래서 요거 여러분 참고 잘 해주시고요. 네, 이번 시간 완료와 변화의 의미를 담은 문장 만드는 방법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그 말은 곧 뭐예요, 여러분? 이 러를 어떻게 사용을 하면 되는지 그 방법을 배우는 시간이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은 이 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참 오해가 많죠, 여러분. 이 오해가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왔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아무래도 이 러가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의미가 동작의 발생, 그러니까 완료이다 보니까 이 러가 들어간 정말 많은 문장들의 해석이 했다로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얏으로 해석이 되는 문장을 보면 여기에는 러가 들어가야지. 그리고 얏으로 해석되는 문장들은 거의 다 과거 시점의 문장들이니까 러가 과거를 나타내는구나, 유레카, 이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이렇게 오해가 쌓여간 거죠. 근데 이제 여러분은 러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싶으시다면은 일단 먼저 이 개념을 이제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어떤 개념이냐? 얏으로 해석이 된다고 해서 그게 전부 다 러가 필요한 문장일까요?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억하셔야 될 거, 요 내용입니다. 이 러가 동작의 발생, 완료를 나타낼 때는 동작이 발생했음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미 동작이 발생했고 완료됐다라는 거니까 과거 시점에 일어난 일임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기는 많죠. 전부 그런 건 아닙니다.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랑 어느 정도 관련은 있어요. 하지만 이 러라는 거는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어떤 시점이든 단순히 이 동작은 발생을 했고 이 동작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라는 걸 나타내주는, 그러니까 이 동작의 태를 정돈해주는 역할만 딱 할 뿐이지 시제의 역할을 하지는 않아요. 그러면 도대체 중국어에서 시제는 뭘로 나타낼까요? 너무 간단해요. 중국어 문법이 생각보다 진짜 안 복잡합니다, 여러분. 보시면은 어제나 다음 주 등의 시간사로 나타낸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문장 안에 어제 아니면 다음 주 이러한 시간사들이 들어가 있으면 그걸로 이 문장의 시제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뒤에는 문장을 아무것도 바꿀 필요 없어요. 우리가 배운 대로, 알고 있는 대로 그냥 문장 쭉 만들고 앞에 시간사만 바꿔주면 시제가 바뀌어요. 너무 간편하고 너무 쉬울 것 같지 않나요, 여러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러는 동작이 발생했고 완료됐다라는 거를 나타내주는, 이 동작의 태를 정돈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과거 시점에 종종 쓰이기는 하나 이 러 자체가 시제를 나타내는 거는 아니다.
중국어 시제는 시간사로 나타낸다.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갖고 계셔야 되고요. 여기에서 100% 이렇게 좀 머릿속이 클리어해지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마지막까지 배우고 나시면은 분명히 클리어해지실 테니까요. 찬찬히 잘 한번 들어보세요. 네, 자 그러면은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이 러가 나타낼 수 있는 의미 보도록 할게요. 러는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이렇게 두 가지 의미를 나타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동작의 발생 및 완료입니다. 동작이 발생했고 이 동작이 완료되었다라는 걸 나타낼 수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어떠한 상태 등이 변화했다라는 거를 나타낼 수도 있어요. 두 가지가 가능한데 일단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하죠. 그럼 우리가 문장을 보고 나서 이 문장에 러가 있는데 이 러가 동작의 발생 및 완료를 나타내는지 아니면은 상태 등의 변화를 나타내는지 그걸 일단 어떻게 판단을 할까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여러분. 수러를 보세요. 수러를 보시면은 이렇게 수러 자리에 완료될 수 있는 것이 왔는데 이 문장 안에 러가 있다면 이 러는 완료를 나타내는 거고요. 수러 자리에 완료될 수 없는 것이 왔는데 문장에 러가 있다면 이 러는 변화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료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은 동작 동사겠죠. 먹다, 마시다, 쓰다, 만들다 등등등이요. 네. 그런데 완료될 수 없는 거 정말 많죠. 근데 대표적으로 형용사, 여러분. 예쁘다라고 하면은 이걸 완료시킬 수 있을까요? 그냥 형용하고 묘사하는 건데 완료시킬 수가 없죠, 여러분. 이런 것들이에요. 수러 자리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러가 있으면 이건 완료가 아닙니다. 변화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는 이제 참고로 한번 들어주세요. 그녀는 어렸을 때 예뻤어요. 그럼 예뻤어요 라는 해석 때문에 러를 붙이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러면 의미가 달라집니다. 她小的时候漂亮了 이러면 틀린 문장인 거예요. 小的时候 어렸을 때라는 게 이미 시제를 나타내주고 있죠. 그러니까 그 뒤에는 그냥 우리가 배운 대로 很漂亮 붙여주시면 되는 거예요. 她小的时候很漂亮 그녀는 어렸을 때 예뻤어요 라고 해석이 됩니다. 근데 여기다 러를 붙여버리잖아요. 완료될 수 없는 건데 러가 붙었죠. 그러니까 변화인 거예요. 예뻐졌다가 돼버리는 겁니다. 이제 왜 at, 엿이라고 해석된다고 해서 무조건 러를 붙이면 안 되는 건지 이해가 조금 더 되셨나요? 좋습니다. 네. 자,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기억하셔야 될 거. 이렇게 러가 완료를 나타낼 때 대표적인 위치는 동사 뒤이고요. 변화를 나타낼 때 러의 위치는 문장 끝입니다. 이걸 기본적으로 아신 상태에서 뒤에 있는 내용들 배워두시면 훨씬 더 수월하니까요. 지금부터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이 러를 가지고 완료의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지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수러를 봤는데 수러 자리에 동작 동사가 있어요. 완료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동사 뒤에 러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고민할 필요 없이 동작의 발생, 완료를 나타내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네, 그리고 이렇게 제가 러원이라고 붙인 거는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구분하기 쉬우시라고 한 건데요. 이렇게 동사 뒤에 붙는 러를 러원이라고 부르고요. 문장 끝에 붙는 러를 러투라고 이렇게 부를 거예요, 여러분. 네, 이거는 그냥 용이한 구분을 위해서니까 참고 정도만 해주시면 돼요. 네, 자 그럼 바로 예문 보도록 할게요. 너무 간단하죠. 我买까지만 얘기한다면 나는 산다. 我买了 그러면 사다라는 동작이 발생했고 완료가 됐다라는 거니까 나는 샀어요가 되겠죠.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他吃 하면은 그는 먹는다. 근데 他吃了 이렇게 러를 붙여버리면 그가 먹는다라는 동작을 했고 그 동작이 완료됐다라는 걸 나타내니까 그는 먹었어요 라고 해석이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완료를 나타내는 문장 같은 경우는 이미라는 말과 너무너무 잘 어울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 러가 완료를 나타낼 때 문장에는 이렇게 이미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징이라는 부사가 자주 온다라는 거. 그래서 我买了 나는 샀어요. 我已经买了 나는 이미 샀어요. 이렇게 문장을 만들 수도 있다라는 거. 요거까지 여러분 같이 기억해 두시고요. 자, 보시면은 목적어에 수식어가 있는 경우도 있고 수식어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먹어요 빵을 이라고 했을 때 빵이 목적어잖아요. 이 빵을 꾸며주는 말을 아무것도 더하지 않고 빵만 덩그러니 있는 경우가 바로 수식어가 없는 경우고요. 빵도 꾸며줄 수 있는 말이 많잖아요, 여러분. 두 개의 빵이라든지 남동생의 빵이라든지 내가 어제 사온 빵이라든지 너무너무 맛있는 빵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꾸며주는 말이 붙어있는 경우가 바로 수식어가 있는 경우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렇게 수식어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에 러의 위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수식어가 있는 경우에는 러가 원래대로 동사 뒤에 딱 붙어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렇게 있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목적어에 수식어가 붙어 있기 때문에 경계가 명확해지잖아요. 목적어의 경계가 명확해지면서 문장이 깔끔하게 마무리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경우에는 러가 여기에 붙어 있어 버리면은 이 뒤에서 목적어가 수식어가 없으니까 경계선이 명확하게 지어지지 않으면서 문장이 끝맺음되는 느낌이 들지 않아요. 미완성의 느낌인 거죠. 근데 이 러가 문장 끝에 있을 때 변화의 의미도 나타낼 수 있지만 이 문장을 완성시키는 역할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러를 문장 끝으로 딱 놓아서 동작의 발생 및 완료와 함께 문장을 깔끔하게 마무리 지어주는 역할까지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쯤 되면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문장 끝에 오면은 변화라고 외웠는데 이거는 변화가 아니잖아요. 어떡하죠? 일단 여러분은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수로 자리에 완료될 수 있는 게 있고 러가 있으면 완료인 겁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목적어까지 있다면 목적어에 따라서 위치만 달라질 뿐인 거예요. 이 러가 문장 끝에서 변화를 나타내는 경우는 수로 자리에 완료될 수 없는 것이 왔을 때 뿐이라는 거, 그렇게 구분을 미리 해두시면은 전혀 헷갈리지 않고 여러분이 문장 만드실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 잘 기억해 주시고요. 예를 들어서 예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은 나는 책 한 권을 샀어요 라고 했죠. 자, 여기에서 목적어는 슈 책입니다. 그런데 책 앞에 한 권이라고 수식어가 붙어 있죠. 한 권의 책, 경계선이 명확해지면서 문장이 깔끔하게 마무리가 지어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걱정 없이 러는 동사 뒤에 딱 붙어서 동작의 발생, 완료만 나타내면 되는 거죠. 그래서 我买了一本书, 나는 책 한 권을 샀어요 라는 문장이 완성된 거고요. 두 번째 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적어는 包子, 만두예요. 근데 그냥 만두가 아니라 뭐예요, 여러분? 非常好吃的包子. 자, 여러분, 굉장히 맛있는 만두, 경계선이 명확하게 지어지면서 문장 깔끔하게 마무리되니까 역시 러는 걱정 없이 동사 뒤에 딱 붙어서 발생, 완료만 나타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他吃了非常好吃的包子라고 해서 그는 굉장히 맛있는 만두를 먹었어요가 되는 거죠. 네, 자, 그런데 3번과 4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책, 그냥 바오즈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만약에 이 러가 동사 뒤에 붙어 있다라고 한다면은 뒤에 있는 목적어가 경계선이 명확하지가 않으니까 문장이 깔끔하게 딱 끝난 느낌이 들지 않아요. 덜 끝난 미완성의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문장 끝에 이렇게 러를 딱 붙여서 마침표 꽝꽝 찍어주는 그 역할까지 같이 겸해주는 거죠. 그래서 我买书了, 나는 책을 샀어요. 他吃包子了, 그는 만두를 먹었어요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들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저는 목적어에 수식어가 없는 경우에도 러가 동사 뒤에 붙는 거 들어봤는데요.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회화에서 들어봤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화에서 말할 때 편하게 이런저런 변형이 가능하잖아요. 그때 그냥 단순히 동사를 강조해서 말하기 위해서 러를 동사 뒤에 붙이는 경우도 있어요. 我买了书,他吃了包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회화에서만 가능한 거라는 거 이렇게 참고만 해두시고, 아니면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건 질문이 필요한데 이게 의문 대사를 썼을 때는 사실 러가 어디에 붙어도 상관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먹었어요? 라고 물어볼 때 你吃了什么? 라고 해도 되고 你吃什么了? 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의문 대사가 있을 때는. 근데 만약에 질문이 你吃了什么? 로 질문이 왔어요. 그때 我吃了包子, 나 만두 먹었어요. 이렇게 당신은 뭐 먹었어요? 什么가 들어갔으니까 什么가 강조되는 거죠. 당신 뭐 먹었어요? 나 만두 먹었어요. 이렇게 답변할 때는 가능하기도 합니다. 그러려면 그 질문이 반드시 필요하겠죠, 여러분. 네, 이렇게 회화에서 이런 다양한 예외의 경우를 제외하고 정확하게 쓰기 위해서는 이 방식이 있다라는 거, 요걸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가장 정확하고 가장 기본이 되는 방식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는 뭐 회화에서는 자유롭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나의 감과 다양한 어감에 따라서 변형할 수는 있는 거겠죠. 내 실력이 늘어가면 그럼 변형할 수 있는 가능성도 더 많아지는 거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이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까지 여러분 잘 이해되셨을까요? 좋습니다. 네, 이번 시간 저랑 같이 이 러에 대해서 샅샅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가장 중요했던 내용들만 모아서 요점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네, 자, 일단 먼저 수로 자리에 동작 동사가 있는데 이 문장에 러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 러는 완료를 나타내는 거죠. 네, 그리고 이때 만약에 목적어가 있다면 목적어에 따라서 러의 위치가 달라지죠. 일단 기본적으로는 동사 뒤이지만 목적어에 수식어가 있다면 그대로 동사 뒤에 써
써주시면 되고요. 그런데 수식어가 없다면 문장 끝에 러를 써서 문장의 마무리까지 같이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요거는 꼭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네, 자 그리고 부정은 어떠한 동작이 발생하지 않았음을 나타내기 때문에 메이오로 한다라는 거, 간단하게 메이만 쓰셔도 되겠죠? 네, 자 그리고 이때 러는 어때요 여러분? 사라지죠. 요것도 절대 잊으시면 안 되고요. 네. 자, 그리고 수로 자리에 명사나 형용사나 심리동사 등 완료될 수 없는 것이 수로 자리에 있는데 이 문장에서 러가 보인다 라고 한다면은 이 러가 나타내는 의미는 변화가 되겠죠. 그리고 이때 러에 비추는 무조건 어디에요, 여러분? 문장 끝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이것까지 같이 기억해 주세요. 변화를 나타낼 때는 부정문을 사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라는 거 여기까지 참고해 주시고요. 네, 이번 시간 저랑 같이 이 러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어떠셨나요? 막연하고 많다고만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의미별로 나눠가면서 공부를 해보니까 어느 정도 내가 컨트롤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지 않으셨나요? 이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들었다면 우리 이번 시간 아주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한 겁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 러 공부하시냐고 정말 수고 너무 많으셨습니다. 자, 그럼 잠깐 쉬고 우리는 또 너무 늦지 않게 만나도록 해요. 안녕!